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나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의 해킹 사건이라고 하니까 끔찍하기만 하죠. 그럼 먼저 미모의 해킹력, 이 사건의 개요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총체적으로 카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모의 여성으로 둔갑한 해커가 휴대폰 해킹 코드를 살포해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이런 아주 경악스러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진행되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격의 대상을 보면요, 물론 주요 탈북자 당사자들이 타깃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들, 심지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피해가 생기는가 하면요, 일단 휴대폰의 모든 것을 몽땅 들어가는 소위 깡통털이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프라이버시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와 그리고 마이크,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보편적인 이야기들까지도 다 북한의 해커가 들을 수 있고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 끔찍한 일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청자들도 자신들이 북한 미모의 해킹료의 그런 관계에 빠져서 귀중한 프라이버시를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고 차원에서 이 방송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미모의 해킹녀가 우리들의 휴대폰을 어떻게 털어갔는지 그 전 과정을 이제 본다면, 공격 기법은 신종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 악랄스러운 해킹 방법입니다.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물도록 호감을 조성하죠.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됩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상황들 이용해서 해킹 코드를 심게 됩니다. 해킹 코드가 심어진 핸드폰을 공격을 합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빼앗아내고는 코드를 남겨두죠. 그럼 사후에는 또 우리 휴대폰을 제것처럼 원격지에서 막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신종 스피어 피싱의 휴대폰 해킹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좀 이해가 부족할 겁니다. 또 이 정도 이야기는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의 해킹 요원들을 교육을 주던 교관으로서 이 휴대폰 해킹 과정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너무 저 기술적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나의 휴대폰이 깡통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 제가 이번 피해 사례를 가지고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미끼를 던지는 건데 이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여러분도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수법이죠. 공격자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덜기 위해서 우선 남성들이 덜 경계하는 여성으로 둔갑합니다.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리고 또요, 공격자에 대한 호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수, 기업인, 예술가, 이런 사람들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미모의 여성인데 그것도 교수래요, 기업인이래요, 예술가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호감이 형성돼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북한 해커들이 이용한 신분들을 본다면 서울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배우면서 또 교수다. 그리고 또 뭐인가, 난 명지대학병원의 교수다. 그리고 현대갤러리 관장이다. 이번엔 3가지만 제가 사례로 찾아냈지만 3가지가 아니라 몇백 개의 얼굴을 가진 용물이 바로 북한 해커다,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신지요? 아, 저는 명지대학교 교수 이소영입니다. 저 모르는 분인데요. 최종훈 선생님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순간에
사진만 보면 미모에 또 명지대학교 교수래요. 조를 안 돼요. 호기심에 여성이 뭐 저한테 뭐 낚을 일도 없는 사기칠 일도 없다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내려놓는 거죠. 제재 현황에 대해서 엄청 하잖아요. 공감을 또 일으킵니다. 이게 3번, 4번 정도 당연한 이야기 공감을 하면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 경계심을 놓게 돼 있다고 하네요. 아주 고도의 수법입니다. 탈북 단체장들 가운데서 한 분이 이제 이 카톡을 저희들한테 보내줘가지고 고맙게 그 사례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절하게, 존경스럽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정도 이야기에서 우리가 친근감을 느낄 수 없을까요? 네, 긴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접근을 했죠. 그 다음엔 해커가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상대자의 핸드폰에 해킹 코드를 심어 넣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바로 상대자가 거부감이 없이, 경계감이 없이 어떤 호기심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도의 심리전이 들어가는데, 미인계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야기 과정에 상당히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관심 가지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거죠. 특히 우리 탈북자 단체장들은 최근에 북한의 민주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것들을 벌써 다 아는 거죠. 그럼 이런 주제를 해서 내가 지원하겠어, 독지가들을 연결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커가 활용한 미모의 여성 사진은 허목 교수님의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이시죠. 제가 초상권 때문에 이 사진을 차게 좀 처리했는데요. 사진만 보아가지고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고, 게다가 교수님이시고 배우기까지 하니까 호기심 동하지 않을까요? 역시 저희가 흐림 처리를 해서 이 정도를 가지고 미모라 하느냐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이 맞습니다. 이소영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지대학교 병원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명지대학교 병원의 의료진들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소연 선생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니죠. 자기는 이소영이라고 했으니까 좀 의심이 나가지고 이게 파기 시작하면 나오겠지만은 그걸 파지 않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해서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보통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프다. 그리고 당신은 또 정의로운 분이겠죠. 북한 해방활동을, 북한 민주화활동을 하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또 직계도 세우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김성인 대표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무슨 병인가요? 동정해 줍니다. 그리고 돕고 싶다. 나 의사가 아니냐? 이래놓으니까 이야기는 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충분히 삶아놓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뭔가 이 사람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시킨 다음에는 이 해커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가죠. 그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상대자의 휴대폰에 해킹 코드를 심어 넣는 거죠. 어떻게 심어 넣을까요? 이야기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북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고 또 기독교를 이제 설파하기 위한 고마운 기도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시려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요. 또 그리고 특정 문서에 열어보도록, 그것만 열면 뭐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서 보십시오 하고 링크를 올려보내면 쭈물쭈물해요. 이거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바로 이제 파투 조르기 합니다. 선생님 아직 안 열어보셨어요? 그 열면 아주
괜찮은 자료인데, 정말 귀중한 자료인데 회유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뭐 큰일 나겠어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클릭한 순간에 바로 이런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북한 기도.spk라고 하는 구글의 페이지로 들어갔는데요. 구글 페이지는 전 세계 누구든지 자기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올려놓고 이거 서로 링크를 통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기도라고 하는 여기가 그렇게 말하던 거네 하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딱 하게 되면 그 순간 완전히 상대자의 핸드폰은 북한 해커의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운받았는데 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기도 관련된 뭐 어떤 문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보신 것처럼 이런 해킹 코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한글 속에 이런 공격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생각될 겁니다. 야, 그게 그렇게 될까? 그렇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링크를 알려주고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빠른 기도 이제 보셨죠? 한번 보시고 톡 주세요. 여러분들 줄이 달려 있고 칼라가 되어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거부 반응이 생겨야 됩니다.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되고요. 이게 말하자면 물고기로 말하면 낚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이것을 무는 순간에 결국은 고기가 사람한테 끌려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오듯이 우리도 걸려가지고 핸드폰이 뭐 그야말로 북한 해커의 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이 내 거 아닙니다. 참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공격 코드가 심어졌는데 그렇다 해서 뭐 그리 큰 일이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해킹 코드가 휴대폰에 심어진 순간에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 사진들, 귀중한 은행 자료 등 이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무제한하게 평양에서 앉아 켜놓고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휴대폰의 카메라, 마이크 이걸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하는 곳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켜놓고 카메라를 보고 마이크를 통해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이제 북한이 시도했습니다만은 정말 GPX를 하려고 해서 휴대폰에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아주 주도 세밀함도 보였습니다. 탈북자 단체 장들 가운데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이번에 북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미모의 북한 해킹녀의 공격 대상이 돼서 실제로 그와 직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하마터면 해킹 코드를 심을 뻔했던 우리 탈북 단체장 두 분과 영상통화를 통해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고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 박상학 대표님께서 겪으셨다고 하는 그 미인계를 활용한 뭐 북한의 해킹 그 사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예. 언제쯤 또 어떤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일주일 전인데요. 카톡에 처음에 들어와갖고 이거 자기가 이게 미국에 있는데 우리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북전단에 후원하게 주기 싶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허윤정 씨라 해서 네. 자기 허윤정 씨라고 지금 모바일에 네. 적자를 보니까 허윤정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세 분이었거든요. 검문고하는 서울대학교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검문고하는 똑같이 생긴 허윤정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허윤정이라는 분 세 분인데 어떤 분인지 몰라 죄송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검문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검문고 한 분 모르고 디자인 패션 네.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이 미국에 조금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녀석이 난 그분인 줄 알고 예.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공부 하신다고 좀 이상하다 했지만 뭐가 내가 그냥 의심 조금 좀 절반쯤 들었냐면 네네. 우리 북한 인권단체 분들에 대해서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컨대 김성민 대표가 예. 북한 인권단체 중이나 3인 대표하다가 지금 알아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 6월에 상임대표 맡았는데 네네. 참 이제 고생하신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뭐 모르는 일을 또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건 도저히 난 생각 못했죠. 북한 인권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아. 예. 이러면은 또 우리 북한 인권단체 활동에 또 물질적인 후원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 하니까, 아. 저는 그냥 그런 의심 없이 들은 얘기하고, 그러다 조금 이상하다 해가지고 김정은이 좀 비판했어요. 예. 예컨대 짧게 안 줄여, 김정은이 만악의 근원이다. 예. 그랬더니 그 말을 피해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특이한, 네. 북한 용어로 쓰는데 뭔가 박상학 대표는 이제는 탈북자들이 기치다 아. 이래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리더다 뭐 어떤 조직의 중심 리더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치란 말을 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치. 깜짝 놀랐죠. 기치란 말은 기치 이거는 북한에서 사신 분들만 아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치라는 글 듣고 저도 바짝 정신 차린 겁니다. 예, 우리 말씀 것처럼 이상하네. 전혀 쓰지 않는 낱말, 북한에서만 쓰는 단어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박상학 대표님에게 그 허윤정 씨가 뭐 서로 톡을 하다가 이런 뭐 중요한 서류이니 파일을 다운받아라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거를 이제 보내줬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 웹사이트는 예. 그 심장병에 관한 기기 무료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좀 차원에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주머니는 비고 예. 저 스트레스 받지만은 북한식으로 악질적인 놈이어갖고 심장도 괜찮고 건강 상태는 괜찮다. 네. 그런 걸 고맙지만은 제가 필요치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야,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더라고요.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상학 대표께서는 여기 탈북자 단체들 가운데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 총연합회 창립 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북한 인권 활동하시는 우리 북에서 와갖고 얼마나 대한민국에 북한 인권 활동하기에 엄청 힘든 환경이 아닙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이젠 대한민국에서 사는지 어떤 때는 평양에서 이렇게 사는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얼마나 김정은이 사이버 전사들이 난리치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북의 탈북자분들 특히 이제 북한 인권 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 북한이 사이버 전사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눈을 이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들려 감사합니다. 예, 최정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하나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10월에 네. 뭐 알지도 못한 여자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네. 명지대 병원에서 교수로 일하는 이소영이라고 사진을 올렸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일 때문에 문자를 했느냐 했더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알게 됐느냐 했더니 평소에 북한 인민해방전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주변 회원들도 많이 만나봤다. 네. 그래서 저는 인민해방전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기가 솔깃했죠. 그런데다가 또 이쁜 여자의 사진이 올라왔으니까 네. 대체로 무슨 말이 나오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문자를 하는 와중에 이제 미사일이라는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미사일.
통상 남한 사람들은 미사일이라 그래요. 미사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일반적인 통화를 하는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 네. 이상한 파일을 보내면서 네. 여기에 들어가면 북한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는데 그거네요. 두 번째 그 문제가 이제 자기가 아주 궁금한 거니까 좀 대표님 들어가서 그걸 좀 확인해서 자기한테 답장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는 안 가고 네. 그걸 서울경찰청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잘하셨네요. 경찰청에서 명지병원에 가보니까 네. 이소영이라는 교수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네. 그 여자는 자기 나라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그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의 해킹 전문가들이 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이력을 도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렇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프로필을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탈북 단체들한테 이게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지금 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만약 그쪽에서 보낸 사이트를 제가 확인을 했거나 네. 클릭을 했다고 하면 네. 저희들이 하는 모든 대화나 문자가 다 그대로 해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분의 얼굴만 보아도 그리 뭐 호락호락 해킹녀한테 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박상학 대표로 말하면 북한이 가장 첫째 가는 그런 테러 대상으로서 항상 이 경각심을 높이고 자기 주변에서 접근하는 사람들, 그 SNS가 됐든 물리적으로 됐든 항상 살피고 경각성이 높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걸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가 이야기했죠. 나는 그냥 넘어갈 뻔했다. 솔직히 당신들의 활동이 정의롭다 하고 돕고 싶다 하는데, 그러나 이야기 과정에 아까 이야기하셨죠. 미사일이라고 잊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보통 미사일이라고 쓰죠. 미사일 하니까 이제 딱 뭐가 필이 꽂힌 겁니다. 야, 이게 북한 단어인데, 물론 그것과 함께 뭔가 엮어내는 이야기에서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각성이 없으면 이게 정말 찾아낼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최종훈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뭔가 감이 좀 달랐다. 그런데 이 두 분들처럼 북한 해커를 의식하고 북한의 그 해킹 피해에 대해서 정말 상당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해킹 코드를 통해서 우리 자료를 다 빼나간 다음에도 엄청난 사후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후 피해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 휴대폰이 좀비 휴대폰이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내 것이 아닌 그런 휴대폰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이라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바라는 게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종 스피어 피싱 기법에 의한 휴대폰 해킹 과정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미끼를 던지고 호감을 조성하고 해킹 코드를 심고 결국은 털어내고 사후에 마음대로 주무리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거죠. 이건 휴대폰을 삼킨다라고 했던 제목과 일목상통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해킹녀는 또 다른 누군가 아름다운 여성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 사진을 붙여가지고 또 지금 해킹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멈춰서야 됩니다. 이것이 탈북자 단체들만이 아니라 이것도 뭐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한테도 바로 이것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해킹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저도 모르게 이러한 어떤 해킹에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응급한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 이걸 뭐 아예 버려버릴까? 휴대폰을 바꿀까? 그러지 말고 이때 아주 우리가 쉽게 구원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날로 증강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부대의 여러 가지 테러와 해킹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국가정보원에서는요, 국번없이 111 이 번호를 통해서 해킹 피해를 상담할 수 있고요. 필요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피도 있고요. 또 모바일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경찰청에 사이버 안전국이 있는데요. 여기는 국번 없이 182를 통해서 그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키사라고 하죠. 불법 스팸 대응 센터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8 찾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기관들을 활용한다면 한 번의 시술을 통해서 빼앗긴 것 그리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후라도 다시는 당하지 않고 또 당한 다음에도 계속적인 그런 연계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타이틀이 너무 요란해서 이거 뭐 별 볼 것도 없네, 들을 것도 없네라고 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활개를 치고 있고 총력무진하고 있는 이런 북한의 미모의 해킹녀에 대해서 응당한 경종을 울리고 모든 시청자들께서 철저히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북한 사이버 요원들을 키우던 교수 출신의 탈북자로서 북한 사이버 해킹 피해를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파수꾼이 돼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을 항상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